2024년 8월 6일입니다. 여긴 집인데 제 머리 뒤에 잠깐 보이시죠? 아마 재작년 같은데 잘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제일 더웠을 때 그냥 에어컨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팬분들이 뭐라도 사라고 해서 그러면 창문형 에어컨으로 해서 사서 원래는 저 건너방 작은 방에다가 설치해서 그랬었는데 효율이 별로,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창문형으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전기세 많이 나와도 효과는 괜찮아요. 어쨌든 에어컨 없이는 살기가 쉽지 않은, 이제는 뭐 극한 더위, 극한 열대야가 이제 일상화된, 올해가 지금 한 20일, 한 달 좀 안 되게 극한 더위, 내년도 그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글쎄요. 이제는 뭐 건축 양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없는 분들 그 열사병으로 쉽지 않죠. 오늘은 수상한 메이랑 안나씨랑 하는 거 2시간 녹음하고 크라임 플러스에 거기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크라임 채널에 PD하고 제작진 숫자도 적고 그냥 몇 안 되는 작가 하나, 둘, 여기다가 이제 PD 둘, 하나, 셋, 이렇게 둘 정도. 카메라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워오는 건가요? 전담 카메라가 없이. 여러분, 크라임, 팟빵 크라임 수상한 메이랑은 저희 전담 카메라가 아닙니다. 맨날 대한뉴스, 용대랜드, 매불 거기 안 쓸 때 그냥 불쌍하게 그거다가 눈물 나죠. 그 눈물 나도 43만 5천의 구독자하고, 그래도 크게 돈은 못 벌어도 그냥 의미 있는 채널 똔똔이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임 플러스 채널 수상한 메이람이 만들어지다 보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못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구독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단톡방에 올려갖고 하고, 이제 이 커뮤니티, 지금 이 채널의 커뮤니티에 크라임 플러스 채널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직은 이제 컨텐츠가 없지만 다음 주쯤에는 수상한 메이람하고 이런 게 거기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임 채널은 범죄, 그리고 크라임 플러스는 범죄가 아닌 어떤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하여튼 이런 수상한 메이람 이런 쪽으로 나누려고 해요. 아무래도 수요라든가 아니면 그게 또 다르니까. 근데 하여튼 좀 눈물 나죠. 이 정도 급에 있는 그 정도면 그냥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채널이고 아니어도 채널인데. 자, 어제는 정편 오랜만에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소맥 한잔 먹고
옛날부터 정편이 그 정치운동 할 때, 정의당 할 때 많이 갔던 그 횟집이 있는데, 정작 가서 회는 비싸고, 이렇게 궁상받은 소리를 하지, 오늘은. 우리 정편이, 가오가 있는 사람이라, 지가 사고, 그래서 이제 오징어 볶음으로, 횟집 가서 오징어 볶음으로, 오징어 볶음에 소면으로, 야, 씨. 그래, 내가 살걸. 아유. 근데 우리 정편이,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정의당은 망했고, 그럼 정의당 같은 걸 또 만들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러긴 좀 애매하고, 그럼 국민의힘에 투항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투항한다 한들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민주당은 싫고, 열심히 해라. 어차피 우리나라는 양당제에 지금 이제 다 망해가는 거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뭐가 나타나겠지.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제 어쨌든 오늘은 좀 궁상맞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관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살률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국민일보에 오늘자 이미 1위, 독보적인 1위입니다. 독보적인 1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독보적인 1위입니다. 2위하고도 격차가 엄청나요. 이게 톡 튀어나온 일입니다. 톡 튀어나온 일. 독보적인 일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에다가 이제 뭐 그 외에 여성 자살률 뭐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자살 예방 예산이라든가 어느 놈의 뱃속에 들어가서 쾌쾌한 냄새를 맡게 하고 있을까요? 얘들은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정책을 쓰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자살 예방 정책을 쓴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지들 공무원 월급이나 아니면 그런 단체들 먹여 살리는 걸로 끝나는, 공무원들 먹여 살리고 국회의원들 먹여 살리고 아니면 그런 기업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가요? 벌써 20년 이상 그 20년 이상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자살률 1인데 항상 정권이나 진보 보수 뭐 상관없이 떠들어대지만 올해 자살이 작년보다 10%가 더 늘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대통령 포함해서 관료라는 것들이 사실은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헛돈지랄 하는 거고, 실제로 헛돈지랄도 지들 뱃속으로 들어가는 헛돈지랄을 하는 겁니다. 꼴값도 하는 거고.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일보,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올해 5월까지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입니다. 오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뭐 생명 존중 민간협의회를 열었는데 이걸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책을 보고하는데, 보고하면 뭘 합니까? 해봤자 계속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겠습니까? 그 왜 늘어나는지 보면은 저 강남 아파트 가보면 압니다. 네? 거기 강남 아파트 그냥 뭐 3, 40억 쉽게 가죠. 연예인 그지 같은 어떤 연놈들 연예인 일합시고 저 논현동 뭐 잠원동에 집 하나 샀는데 앉아서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불로소득,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100억 10억 불로소득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단돈
하루에 점심값이 없어갖고 밥을 못 먹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냥 자살하는 사람 부지기수인데, 보건복지부 발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6,37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 2003년도 전체 자살 사망자가 잠정치는 13,770명입니다. 왜 잠정치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실 제가 이 잠정치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많이 가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변사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네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옛날 말처럼 정범식 씨라고 하는 분의 현대중공업, 분명히 이건 사고사, 산업재해인데 자살로 처리했어요. 왜? 자살로 처리해야지 회사도 산재보험으로 물어줄 필요가 없고, 공단 같은 데도 굳이 자살로 처리하면 지가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의 자살 통계치는, 추정치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유엔에서도 사실은 한국의 자살 이 숫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산업재해사를 자살로 처리하는 사회가 어떻게 정확한 자살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개떡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분명히 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은 건 맞아. 그런데 괴롭힘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자살을 했어. 경찰관 자살 몇 건이죠. 그럼 그게 자살입니까? 아니면 산업재해 3입니까? 경찰관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산업재해 사고사와 순전한 자살 사이에 중간쯤에 있다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국이 진짜 자살과 아니면 산업재해 사고사처럼, 산업재해 같은 것처럼 사고사를 자살로 처리하는 게 얼마나 될까라고 추정도 하지 않거나, 이 개새끼들이, 정부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기업 집단 놈들이, 왜? 그게 다 보험료가 들어가고 물어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관행적으로 그거를 자살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검이, 법의관 그런 새끼들을 안 믿는 이유도 그거고, 경찰의 수사 결과도 안 믿는 이유도 그겁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그렇다고 쳐도, 사실은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자살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높냐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권고한 바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매년 무시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사회적 고립, 경제는 우울증, 불안 등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살 사망자가 수가 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정부가 떠들지만 말고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경제는 어떠쳐도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놈이 이렇게 자살률을 추계하고 있을까요? 이거의 기본적인 건 경찰입니다. 경찰이 초기 발생 단계부터 자살과 사고사를 분리하지 않고 타살과 자살에 엄정하게 분리하지 않는, 기록을 공개하고 재검증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이 꼬라지는 계속 갈 겁니다.
언젠가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은 망신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청 2020년 연령 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1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OECD 평균이 10.7명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그래도 잘 사는 나라의 평균이 10.7명입니다. 우리는 24.1. 그러니까 그 평균의 2배입니다. 그죠? 유일한 나라입니다. 20명이 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2위가 저기 리투아니아라고요. 폴란드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발트 3국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가 18.5명입니다. 우리나라 무려 5.6명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건데, 아무도 그렇게 많이 죽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감이 없고, 그리고 그게 진짜 자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 사고 산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이유인가 타살당했는데 자살로 처리된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판단하는 자살은 타살이 아닙니다. 타살이 아닌 건 다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대충 수사 대충 하고 자살 처리.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것 같으시죠? 제가 경찰에 불만이 쌓고 헛소리하는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상하겠다고 생각해야지만이 답이 나오는데 아무도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살이 많아, 그걸 줄이려고 돈은 처벌하는, 어디다 처벌하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데 처벌하는 겁니다. 무슨 심리학 무슨 과의 그런 교수 같은 것들 처먹이는데, 아니면 무슨 상담 무슨 뭐 하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되지도 않는 상담 처먹이는데, 그러지 말고 당장 지금 오늘 내일도 자살하는 노인들 각각의 케이스를 해갖고 케이스마다 뭘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학업에 아니면 그 부모 이런 거 있어서 청소년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어떻게 억압적인 상태가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 돌봐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는,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됩니까? 말로는 한다고 지랄인데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2, 13위. 참 저는 그거 들으면 역겹습니다. 너무 열받았나요? 자, 은평구에서 일본도 망상살인이 벌어지고,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새끼가 참, 평택의 주택가에서 어느 30대 놈이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뭐 그냥 화는 거예요. 신고되고 쫓아서 잡았더니 평택의 팽성읍에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실 뭐 그냥 운동한 거다. 근데 얘는 더 심각해요. 이 일본도를 구매했는데 인터넷에서 그냥 구입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그냥 팔아요, 일본도를. 그러니까 그나마 허가라도 받는 애들은 그나마 생각이 있는 애들이에요. 물론 지금 얘는 날이 없대요. 날이 없다고 하는데, 날 세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모방 범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얘 차를 보니까 일본도가 3개나 더 있대. 목검이랑. 이게 참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게 언론에 나와서 뭐가 이게 일본도 휘두르고 그런 게 나오니까 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저 공터에서 휘두르는 거예요. 이런 도라이 새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본도 세자루는요,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만 지금 소지어 관한 82,000자료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세자료는 허가도 없이 아무런 소지 허가도 없는 그냥 82,000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일본도 같은 게 시중에 풀렸다는 건가요? 참. 이런데도 이런 상황을 경찰이나 아니면 치안당국에서 전혀 몰라요. 깜깜 무소식이에요. 왜냐? 실제로 우리나라의 치안이라고 하는 건 뭐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새 뭘 하는 거지, 선제적으로 뭘 하는 그런 대가리들이 없어요. 대가리들이 텅텅 빈 놈들이란 말이에요. 경찰 수뇌부 놈들이나 경찰의 뭐 치안적 연구소라, 연구소는 무슨 연구소 그지 같은 새끼들밖에 없는 치안적 연구소,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돈 되는 거 무슨 뭐 연구랍시고 되지도 않는 그지 같은 연구, 그것도 외주 주고 하는 거고, 평정원 같은데 그 연구하는 거 보세요. 같지도 않고 그 현실에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한 범죄 분석이라든가 치안 상황에 대한 엄정한 이런 걸 안 하는 거.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러면은 정치 하는 애들한테 부담이고 누구한테 부담이고,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 놈들이라든가 방통위원장 그 도라이 같은 년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그 언론 같지 않은 그 언론들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석할지도 모르고, 그러니 참 갑자기 네? 일본도가 나와서 사람을 그냥 난도해갖고 죽였는데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제서야 전수검 조사한다고 쌩지랄하고 전수조사가 됩니까? 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다고 하고? 안 해요. 그냥 하는 척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서류로만 끝낼 거예요. 그것도 보고나 하면 다행이고. 숭례문 앞에서 청소 노동자가 가위에 찔러요. 근데 그 범인놈은요, 이미 온몸에 다 흉기 가득 당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도대체 몇이나 되는지, 사회의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고. 왜 프로파일러를 뽑습니까? 왜 그런 형태의 치안이라든가 범죄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근데 안 해요. 쓰지도 않고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터지면은 뭐 힘없는 놈들 죽어나가는 거 그냥 알아서 죽어나가는 거고, 그냥 가진 놈들은 뭐 전혀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걔네들은 평생 주구장창 대를 이어서 그냥 높은 자리, 뭐 이수견인가 대법관 그 인간, 예? 그 자식한테 주식 그렇게 해도 아주 그냥 대법관도 잘 되고. 그런 인간이 대법관이 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뭐 할 말이 없고,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도덕한 인간이 어떻게 대법관이.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텔레그램에 여러분 가입해 갖고 마약 테스터, 드라퍼, 뭐 몇 개의 마약 은어 같은 거 치면은 쫙 올라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조집인 이후부터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그램을 차단을 해버리든가, 아예. 텔레그램을 방비할 수는 전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 외국에 서버가 있어 못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IP 차단, 그 뒤에 있는 거 차단해버리면 끝이지.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텔레그램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거 쓰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대가리들이 없고. 왜냐? 정치인들 보세요. 지들부터 텔레그램 쓰잖아요. 텔레그램과 그거 비슷한 거. 왜? 그러니까 세상 텔레그램이 왜 마약 소리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지 같은 것들이 지들이 텔레그램 쓰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무슨 이런 같은 좀 뭐라고 하나 이 먹튀, 술 먹고 먹튀들, 그리고 무전취식, 무전승차 1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기죄로, 경범죄죠. 난장판입니다. 경찰청이 지난 3년간 무전취식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이건 잡아도 피해 보상이 안 돼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얘들한테 노동형을 가해갖고 그걸 환수한다든가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경범죄 10만, 20만 원 아래쪽이에요. 이러니 그냥 얘들한테 범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이 약하고 엉성하고 개판인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죽으란 얘기죠.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찰 수사도 안 해줍니다. 너무 많아. 애들 인력도 없어. 그거 해주려니 순서가 밀려. 아이고, 한심하게. 이런 한심한 인간들. 하다못해 이런 이 도시락 700만 원, 군인 사칭해서 대량의 음식을 주문한 뒤 사기치거나 잠적하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사기, 이런 거죠. 내가 이거 주문했는데 얼마를 현금으로 하면 내가 그걸 지급하겠다, 이런 사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종의 약간의 그 정신적으로 이런 어떤 일종의 그 장난 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마 연결돼 갖고 사기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잡아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돈을 불어내게 만들어야 돼.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요, 사회가 가망이 없습니다. 너무 약해.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